자, 그렇다면 지금 소폭의 상승불 켜내는 미 증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산남님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시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네, 주말 동안 있었던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소식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우려했던 것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당초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으나 이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가능성이 낮다라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이란의 고립된 상황과 비교적 안정적인 글로벌 원유 공급량이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시킨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충격을 흡수하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이를 포함해서 오늘 주요 뉴스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스케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란과 이스라엘 혹은 미국 관련된 뉴스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이번 주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여러 연준 위원들이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CFTC 투기적 순포지션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화요일 날 기준으로는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이어지면서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수요일 날은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를 이어서 마무리를 짓고요. 그러고 나서 신규 주택 판매 지수, 원유 재고, 5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있을 예정입니다.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내구재 수주 그리고 GDP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면 7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기준으로는 PCE 물가 지수와 미시간대 소비자 관련된 지표 그리고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스케줄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란과 미국 관련된 상황 간단하게 업데이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에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 수위를 한층 더 높이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 접근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추가 공격을 감행을 했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 미국의 공습에 이어서 이스라엘군은 공습을 이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벙커버스터 폭탄과 순항미사일 등을 동원해서 이란의 3대 핵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을 공습하라고 지시를 했으며 이번 공습에는 항공기 125대, 잠수함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 그리고 대형 벙커버스터인 MOP 14발이 사상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트 헬기세스 미 국방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습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제한적 목표를 가지고 있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즉각적인 보복을 천명을 했습니다. 일단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 참석한 이란 대사는 대응의 시점과 성격, 규모는 군이 결정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또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주재 이란 대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공습이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혔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NPT를 탈퇴할 경우 유엔의 핵사찰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여기다가 가장 충격을 준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라는 점이었는데요. 현재 이런 부분들이 이란의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초반에 WTI 원유 가격들이 $80 언저리까지 급등하는 변동성을 보였고 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장 전에 선물 시장에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는 했으나 이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승인이 필요하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사실상 가능성이 적다라는 애널리스트의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가를 지금은 회복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전반적으로 분주합니다. 이란의 오랜 우방으로 평가받는 러시아와 중국은 수사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요. 군사적 개입에는 다만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명백히 정당성 없는 침략 그리고 예고 없는 침략은 현재 국제법을 위반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양국 간 협력 조약의 상호방위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밝혔고요. 이제 전 세계는 이란이 미국에 대한 어떤 보복 카드를 꺼내들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뉴스입니다. 오랫동안 기대를 모아온 테슬라의 로봇택시, 무인 택시 서비스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테슬라가 미동부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로봇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모델 Y 차량 10대 정도의 소규모로 고속도로나 공항, 복잡한 교차로 등을 제외한 특정 제한 구역 내에서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완전한 무인 서비스는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안전 모니터 용원이 동승하고 있고 원격 운영자가 감독하며 현재 핸들이 달린 모델 Y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 세부 정보를 살펴보면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행이 된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테스타 플라잇이라는 베타 앱을 초청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거리에 상관없이 1회당 $4.20
약 한국 돈으로 6천 원 정도의 고정요금으로 책정됐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월가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투자은행 웨드보시는 인상적인 경험이라고 호평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는 410달러의 목표 주가를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냈으나 베어드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목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소폭 낮추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미국의 반도체 소재 기업 울프스피드가 파산 보호를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현지 시간 기준으로 22일 밝혔습니다. 울프스피드는 다만 채권단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신속하게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사전 합의 파산이라고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울프스피드라는 기업이 사라지진 않고 앞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파산 신청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하는 부분들을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울프스피드 같은 경우는 지난해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법에 따라서 1조 원에 해당하는 보정을 약속받기도 했지만 미국 무역 정책에 대한 변화와 경제적 불확실성, 수요 약화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왔고요. 이번 구조조정 계획안에 따르면 울프스피드는 일부 기존 채권단으로부터 추가적인 2억 7,500만 달러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빚을 신규 자금을 지원받게 되고 난 이후에 전체 부채의 70%에 가까운 46억 달러에 대한 빚을 상감받게 될 예정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드디어 로보택시가 베일을 벗자 테슬라는 7%대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울프스피드 현재 20% 넘는 급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